원달러 환율이 1475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근데 1475원에 그칠까? 저는 대략 1500원, 1600원, 17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연속 2번 한 건 15년 만에 있는 일이고, 아무 생각 없이 총리시켜준다 그러니까 딸랑딸랑거리면서 그냥 기조를 다 바꿔버렸죠. 저는 무책임한 인간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빨리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결국은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희망으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자기들의 이자 부담이 내려갈 거라고 환상을 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환상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 2-3년간은 기준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가상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들이 감내해야 되는, 부담해야 되는 이 부담이 더 커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힘겨워지고 결국 어려워지겠다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봐야죠. 꽤 험난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내려서 3.0을 만들었는데요. 2025년에는 또 이제 두 번의 금리를 더 내려서 2.5%까지 내린다라고 노무라 정권이 일전에 전망을 했죠. 아마 그대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전자, 뭐 이런 이 수출 대기업들 이제 실적을 좋게 만들려고 환율하고 물가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가를 포기하고 환율을 포기하면요, 한국에 사는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의 삶이 매우 힘겨워지죠. 그런 것쯤은 개의치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한 겁니다. 꽤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인 거죠. 결국 이제 감당 못할 저 무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삶을 견디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괜찮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괜찮지 않죠. 매우 힘겹고 매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넘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 많이 막막하고 참 어렵고 참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이 숙명인가 봅니다. 앞으로 더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작자가 물가 관리를 놔버렸어요. 그로 인한 충격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에 기준금리를 2차례가량 더 내리면서 한국의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올라갈 것이고, 저 원달러 환율은요 1475원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를 2차례 더 하는, 기준금리를 2.5%까지 내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원달러 환율은 1600원, 1700원도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저는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원달러 환율 1600원, 1700원 되고 주가도 등달아서 1600원, 1700원까지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꽤나 이제 쉽지 않은 일들이 이제 생길 건데, 그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일정 부분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가 됐건 아니면 대한항공이 됐건 롯데가 됐건 신세계가 됐건 어디든 상관없으니 이 대기업들, 이제 30대 주요 기업들 중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들 사모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무리하게 이제 움직여오던 것들, 지내오던 것들은 이제 원래대로 제자리 걸음을 찾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당장 곧바로 뭔가가 해결이 되거나 개선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조금씩 정상화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죠. 물론 곧바로 바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분명히 높아진 건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은 다시 높아진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거, 저게 원달러 환율 폭등과 물가 폭등을 부른다라는 걸 그들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을 벌린다라는 건
오직 경제 성장률을 또 받들고 이제 수출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제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이제 후폭풍들은 그들은 관심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고 더 조심하는 것 말고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자꾸 듭니다. 참 씁쓸하고 참 놀랍기도 하고요. 참 고민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 불과 2년 전 과연 지금의 상황을 생각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국민 지지율이 17%, 19%까지 주저앉은 식물 대통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개선되는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괜찮아질 수 있을까? 나아지긴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나 불안, 걱정이 계속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 1700원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게 지금 사람들이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더 요동칠 수 있다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짜로 1600원 되고 1700원 되면요 꽤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1500원만 돼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 험난한 상황들을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라나요? 과연 극복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고 있습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두려운데 별것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막고 보통 사람들의 이 불안과 걱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되려 호도하게 만들어서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놈들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정말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절실한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바라보며 지내야 될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잘 고민하고 잘 따져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삶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정신을 차려가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